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네, 2020년 2월 21일 금요일 라이브 비대위 5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KBS 1라디오 주말 아침 10시 5분에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는 시사평론하는 최영일인데요. 제가 오늘 1일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속보가 먼저 들어와 있네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48명이 추가됐습니다. 국내 확진자 현재 204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데, 자, 주말을 앞두고 현재 방역 상황은 어떤지, 의료시설은 충분한지, 지금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과학검증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와 쏙 인터뷰에서 만나보겠고요. 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한다. 이런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정은 적극적인 대책을 적극 마련해달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당초 추경 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미래통합당, 조건부 동의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를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짚어봅니다. 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이자 핵심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오늘 2달 만에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법농단에 함께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서 줄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재판 개입은 했지만 무죄다.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 어떻게 봤는지 이탄희 변호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탄희 변호사는 사법농단 판사 탄핵이 첫 목표다. 이렇게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이 돼서 정치권의 첫 발을 내딛었죠. 2부에서 만나봅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네, 라이브 비대위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 모습이 오늘 볼만하진 않습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네, 라이브 비디오를 든든하게 지켜오고 계시는 정상근 기자죠.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좀 놀라셨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 보고 놀라셨잖아요. 아니, 놀라진 않았습니다. 김용민 DJ 한 반의 반쯤 되지 않나요? 반의 반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뉴스 오영호를 뉴스 501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501. 네, 그렇군요. 사고 네. 먼저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그냥 오영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뉴스는 네네. 엄중합니다. 시시각각 코로나19 확진자 수 변하고 있는데요. 아까 속보도 나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이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네. 오늘 오후 4시 기준, 16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204명이고요. 네, 이 중에 186명이 격리 중이고요. 17명은 격리가 해제됐고요. 1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104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과 24시간 만에 100명이 늘어났습니다. 검사자는 현재 3,180명으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1,320명이 늘었습니다. 오전 9시에서 새로 추가된 사람이 48명인데요. 네. 이 중에 대구 시민이 42명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이 2명, 경남이 2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1명, 광주광역시도 1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관련자가 42명이고요. 이 연관성을 조사 중인 사람은 2명입니다. 네, 지역은 대구 지역. 주로 이제 이 원인이 되고 있는 추정되는 곳은 네네. 신천지 대구 교회. 그런데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네네. 지금 확진자가 조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선 이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 전원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죠. 네, 이 정부가 이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 대구 지역의 신천지 신도 9천여 명 그리고 이 폐렴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구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대구는 우선 관련 교회단체 그러니까 신천지죠. 이 9천여 명의 전원을 명단을 확보를 한 뒤에 이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약 9천여 명의 이 대구 내 신천지 신도 중에 4,474명의 명단은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544명이 증상이 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맞네요. 네, 꽤 많죠. 엄청 네. 많죠. 이에 정부와 대구시는 그 오늘까지 나머지 명단을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뭐 신천지도 비교적 협조적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도 전원에 대한 최근 해외 여행력 및 의료기관 방문력도 함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대구 내에서 입원 중인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이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네. 입원 환자 전수조사 완료 후 신규로 발생하는 폐렴 환자도 의무적으로 코로나19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폐렴 환자의 병원 이송도 금지하기로 했고요. 또 일반 환자와 분리해서 일단 입원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은 정신병동과 일반 병원, 이 요양병원 등을 포함해서 이 전체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전원 실시합니다. 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정신병동 입원 환자는 음성이 확인되면 이 국립정신병원으로 전원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수많은 검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이 언론에서 초비상 이런 네네. 이제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 특별 방역 대책도 적용하기로 한 거죠. 네, 이 방역 대책에 따라서 뭐 진짜 일단은 이 환자 수가 폭증했기 때문에 가장 네. 필요한 거는 이 치료 병상일 텐데요. 그렇죠. 이에 정부는 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축병동을 긴급 승인해서 이 자가격리 중인 환자에게 병상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구의료원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해서 추가 확진자를 대비한 가용 병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또한 이 지역 의사회, 감염 학회, 국방부 등과 협의를 통해서 이 전담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요. 의료 장비 수요를 파악해서 국가 비축 장비를 우선 배정하거나 이 추가 장비 구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 내에서는 일회성 이벤트 등 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이 고령자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 밀폐된 장소에서의 행사는 연기 또는 대상자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구 지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 범정부적 협력을 위해서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구성했고요. 대구 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3월 1주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대구 전 지역의 학원과 교습소 역시 휴원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여러모로 상황이 엄중함으로 이 발빠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면 좋겠다라면서 단순히 신천지 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관련 조치,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신속 정확한 대책, 적확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자, 지금 이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라이언 김 사자님이네요. 대구에서 지금 마스크 절대 못 구해요. 오프라인은 아무것도 마스크가 없어요. 오늘만 약국 9군데 갔는데 다 마스크 없다고 문 앞에 써붙어 있어요. 제가 조간 신문 사진을 보니까 텅 빈 거리가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우한시 이야기인지 알았는데 지금 대구가 아주 힘듭니다. 마고 26님 힘내라 대구 경북. 자, 우리가 뭐 우한 짜요 이런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대구, 경북, 시민, 도민 그리고 이제 또 청도도 힘든데 모두 다 함께 우리가 하나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해시태그 붙여서 힘내라 대구, 경북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차재무님 이게 매일 진행자가 바뀌어서 정 기자님 힘드시겠네요.
네, 이건 안 읽은 거로 하겠습니다. 이거 왜 여기다 띄우셨어요? 네. 전혀 필요 없는 쓸데없는 문자네요. 진행자 5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하루를 진행해도 네. 1년 진행한 듯한 안정감. 아, 네. 굉장히 10년을 편안합니다. 진행해도 1년 진행한 듯한 편안함. 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할 수 네. 있겠죠? 아, 네.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눈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 기자님. 자, 그런데요. 이 정부가 위기경보가 심각이 아닌 현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이제 심각으로 좀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뭐 어제 저녁에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 정부도 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분위기도 이 심각으로 갈 것 같다라고 언론에서 좀 보고가 있었는데 결론은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감염원을 특정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국은 그 신천지 대구교회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면 이 지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디까지 확산될 나갔을지 뭐 이 정도는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는 이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그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온 같은 달 27일 경계로 격상을 한 바 있고요. 그 경계 단계를 26일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뭐가 다른 건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심각 수준으로 격상을 하게 되면 이 방역 체계가 새로 꾸려져야 됩니다. 그 때문에 그보다는 기존의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신천지와 청도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나가면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능훈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이 위기경보 심각 격상 시점을 놓고선 이 불특정 다수 지역에서 원인 모르게 나타났다면 위기경보를 상향해야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구조로 파악하고 있어서 아직은 심각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세계보건기구 이 WHO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 테오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이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상황을 뭐 관리 가능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데 뭐 역시 보고된 사례들이 이 몇몇의 별개의 집단에서 나왔으며 한국 당국이 긴밀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의료 전문가들도 이제 선제적으로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또 방역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지역 감염 이미 시작됐다. 사실 오늘 이 질본의 이 정은경 본부장도 좀 지역 감염은 시작된 것으로 인정은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 지금 이제 뭐 천주교 성당 또 이 기독교 개신교 교회들 다 이번 그 주말 이후부터 당분간 네. 좀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 이런 당국의 권고도 나왔는데요. 정광훈 목사 화제 인물인데 이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인데 이번 주말에도 이 주요 감염 지역 중 하나인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네. 이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단체인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주최의 집회인데요.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매주 이 서울 종로구의 중심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온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참가자들이 뭐 각 지역 피켓을 들고 빌딩 앞 대로를 가득 메우기도 했는데 이 감염 확산세 속에서 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가 좀 우려스럽다. 이런 좀 여론이 높긴 하지만 범투포는 이번 주말에도 어김없이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심지어 정광훈 목사는 오는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주말이죠. 이 3.1절 대회를 열겠다라면서 2천만 명 동원령까지 내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집회의 구호 네네. 목적보다도 지금 이 공중 보건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데 서울시가 네네. 이 박원순 시장이 금지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시내 주요 광장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게 집회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광장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광장이 아닌 곳에서 집회를 한다면 이 뭐 강제할 방법이 없고요. 이 설령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한다고 해도 이 벌금이 300만 원 이하 수준이어서 네. 이 처벌이 좀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뭐 광화문 광장, 뭐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이 세 곳에서의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라고 밝혔고 그 근거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1항에 따른 것으로 들었는데요. 네. 이 49조 1항에 따른 그 위반 시 벌금이 3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에 이 정광훈 목사 측도 현재까지는 집회를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자체장이 금지를 선언했지만 벌금이 300만 원에 불과하다. 네네. 벌금을 맞더라도 나는 하겠다.
네. 강행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럴 때는 좀 함께 상생하는 분위기에 맞추는 것도 좀 국민적 이미지 제고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7662님 힘내라 대구. 네, 지금 부산인데 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냉동 산타 안성님. 내일 지인 결혼식이 있는데 참석해야 하나요? 사실 우리가 또 침착하게 위생은 관리하면서 네네.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것도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역에 따라서 또 위험 정도에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장 안전한 쪽으로 합리적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060님, 대구에 사는 사람인데요. 이쯤 되면 동선 파악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보다 이로 인한 경제 침체가 더 걱정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텅 빈 거리에서 지금 좀 경제 걱정이 또 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당연히. 대구시에서는 외출 금지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외출 안 하고 접촉을 안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또 이 와중에 안 그래도 좀 불경기를 겪던 이 가게들, 네. 상점들, 음식점들 어떨까 좀 걱정이 됩니다. 자, 1930님 대구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기 종점 가면 소독을 합니다. 냄새가 심하지만 승객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합니다. 어떤 분들은 안 좋은 소리도 합니다만 이해를 부탁합니다. 이건 정말 함께 모두 이해할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심루수님 화면에 빈 공간이 너무 이 또 쓸데없는 걸 올리셨네요. 이 하등 쓸데없는 거예요. 화면에 빈 공간이 없나요? 빈 공간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세요. 빈 공간이 너무 네네. 예전에는 진행자가 꽉 채웠는데 네네. 오늘 1일 이제 비대위원장이 너무 좀 저만 빈약합니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저만 보시면 이 꽉 찬 화면을 자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노리고 있습니다. 안 되겠죠? 자, 정치권 뉴스네요.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이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보수통합으로 이루어진 네. 미래통합당과의 선거연대를 거부했네요. 네, 지금 현재 이 바른미래당에서 제명돼서 무소속이 된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 일부가 이 미래통합당 합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움직임이긴 한데 뭐 이미 김중로 의원은 통합당에 합류를 했고요. 또 그보다 앞서서 이 손학규 개인 이찬열 의원도 독자적으로 통합당에 합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섭 의원, 뭐 김수민, 신용현 의원 등 이 다른 안철수계 의원들도 이 통합당과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당권파로 분류됐던 임재훈 의원도 이 통합당 합류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계 의원들은 한편에서는 안철수 대표에게 이 미래통합당과의 통합 혹은 연대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오늘 이 국회에서 열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외롭고 힘들지라도 국민께 약속한 그 길을 가겠다라면서 이른바 반문 선거연대를 거부했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은 이 실용적 중도 정치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뭐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길이다라면서 이 미래통합당으로 간 분들의 현실적 고민을 이해하지만 뭐 진영 정치가 아니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 정치로 전환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중앙당 창당대회는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서 열립니다. 네. 이게 참 나라 걱정 많이 해주시는 말씀은 구구절절 공감이 되는데 네.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왜요? 하신다는 거예요? 네네. 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네. 창당대회도 지금 현 상황에서 네. 다중이 좀 모이는 곳이어서 그것도 저 한편에서 총선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가오고 지금 또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데 이분이 바이러스 전문가시잖아요. 한번 네. 좀 코로나 얘기를 여쭤보고도 싶네요. 자, 9330님 반갑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비대위원장으로 나오실 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럽고 스무스한 진행 너무 좋습니다. 뉴스월드 최애 팬입니다. 내일 네. 오전에도 뵙겠네요. 네, 그렇군요. 이런 건 많이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좋은 이야기죠. 댓글 여론을 선풀. 좀 편향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네요. 그런가요? 자, 이거 아까 부산에서 떨고 있다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네네. 이것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서 리모델링 중이던 주택이 붕괴했어요. 사상자 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네,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분쯤 이 부산 연제구에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한 2층짜리 단독주택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A씨 등 작업자 5명이 붕괴된 주택에 매몰됐었는데 신고를 받은 부산소방이 즉각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매몰자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35분쯤 60대 A씨와 20대 B씨 등 2명을 구조했고요. 이후 나머지 3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하던 중에 1명을 추가 구조했고 그리고 1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아직 구조 중으로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주택 1층 용도 변경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2층 주택 기둥에 대한 하중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기둥이 무너져서 건물 전체가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에 벌어진 일이니까 정확하게 사고 원인 찾아서 또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 와중에 안전사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였네요. 자, 뉴스 505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김은아 씨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은 다른 요일에 비해 오후 시간대 교통량이 가장 빠르게 느는데요. 사고 난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금광 3터널 부근에서 난 사고는 정리가 됐지만 안진터널부터 4km 구간에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진천터널 일대와 일죽 부근에서 모가 부근, 또 중부 3터널 부근에서 1터널 부근까지 막히고요. 반대 남이 방향은 진천 부근에서 진천터널 부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사 부근에서 오산 부근과 동탄 분기점에서 수원,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 진출로까지 밀리고요. 다시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 사이와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히고 더 가서 충청권 천안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 차로 변경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인데요. 남풍세나들목에서 차량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비상이 걸린 대구광역시. 대구 경북 지역 진료 및 치료시설은 충분한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김신우 교수와의 인터뷰입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입니다. 가장 큰 걱정이 전국적 걱정이 대구 경북 지역 통틀어서 응압 병실이 59개밖에 안 된다. 이걸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음압 병상을 짓고 운영하는데 민간 의료에서 열심히 하면 그렇게 이렇게 이익이 오기보다는 손해가 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공공시설적인 측면에서 대구의료원이라든지 경북대학교 병원이라든지 곳에 세워져 있지만 이제 숫자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환자들이 많아지면 어느 정도 준비했더라도 금방 차버리니까 그게 현재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이동용 음압기 이런 것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완이 되지만 환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료 체계가 좀 마비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감기만 열만 이렇게 있어도 의료기관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걸어다닐 수 있는 분들은 선별진료소로 가서 빨리 검사를 하고 확인하고 입원하고 있는 채에는 1인실로 옮겨서 검사를 해서 환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상급병원들은 이렇게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치료를 하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통해 대구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입니다. 예, 우선은 어제 권영진 시장께서도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마는 한 지자체 단위로 이것을 막기에는 이미 뚝이 터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지만 우선 여러 가지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방역에도 필요하지만 지역 경제가 그냥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급 학교라든가 국가 시험 같은 거는 지금 연기할 필요가 있다. 예.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각 중요 대학병원이나 이런 종합병원의 응급실이 그렇죠. 일시 좀 환자가 다녀가는 바람에 지금 전부 폐쇄가 됐어요. 네 곳이나 폐쇄됐지 않습니까? 예, 응급의료 체계 자체가 빨리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번처럼 자꾸 이렇게 검진을 받자 그래도 예. 안 하고 만약에 피하는 사람들 예. 강제로 명령권이 있어야 되겠다. 시설 또 인력 지원.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 이런 분들한테 뭔가 금융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해 주십사 이렇게 이제 내가 요청드렸던 거고.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긴급 이것 예상편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추가 경정의 줄임말입니다.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It's not that I want to not to say, but if you only knew how easy it would be to show me how you feel. More than words is all you have to do to make it real. Then you wouldn't have to say that you love me, 'cause I'd already know. What would you do if my heart was torn in two? More than words to show you feel that your love for me is real. What would you say if I took those words away? Then you couldn't make things new just by saying I love you. More than Now that I've tried to talk to you and make you understand, all you have to do is close your eyes and just reach out your hands and touch me. Hold me close, don't ever let me go. More than words is all I ever needed you to. 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서 지금 막 듣고 오신 곡은요.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야, 이게 제 기억엔 1990년도 노래니까 30년 된 노래인데 너무 좋네요. 딱 제 세대의 노래를 PD님이 센스 있게 틀어주신 줄 알았는데, 자, 이 More Than Words,
말보다 더한 그 무엇. 이거 뭐 해석을 보니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렇게도 돼 있던데 말보다 더 강한 그 무엇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는 이게 제목이 되게 야했어요. 옛날에. 사랑 얘기거든요. 말보다 더 뭐 이랬는데 지금 우리 PD님이 고르신 이유는 자 100마디 말보다 국회에서 좀 추경 편성해달라. 이런 또 이 의지를 담으셨군요. 참 저보단 수준이 PD님이 높으십니다. 자, 문자 몇 개 읽어볼까요? 6696님, 코로나19 때문에 택시 승객이 없어서 산업금 벌기도 힘드네요. 그래도 소독약, 손소독제 차량에 비치해놓고 하루 3번 차량 소독하고 있어요. 다들 힘내세요. 다 같이 힘듭니다. 모두 다 주먹 불끈 쥐고 서로에게 힘내라. 함께 버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엄향수님, 최영일님, 쬐끔 광팬입니다. 쬐끔과 광팬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런 팬 좀 무섭습니다. 네, 9330님. 자, 해시태그 달아서 힘내라. 라이브 비대위. 하루빨리 새 MC 모셔서 안정화되시길. 그래야 빨리 1일 이 땜빵, 대타 MC들이 사라질 텐데 말이죠. 자, 유주환님. 이럴 때일수록 서로 한마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극복하면 분명 우리나라는 한 단계 더 성숙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지금 당장 고통 우리가 이겨내고 좋은 시절을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네,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뉴스의 다른 면을 살펴봅니다. 위에서도 보고요. 아래서도 보고 둘러봅니다. 정주식의 뉴스 이면. 네,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낯설죠? 그렇네요. 저희가 금요일에 앞뒤 코너 출연자였기 때문에 정 편집장 들어가시면 저는 조금 더 놀다가 다음 코너로 들어오곤 했는데 제가 대기실에서 뵀을 때는 그냥 동네 형 같았었는데 그렇죠. 그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네. 또 포스가 또 다르시네요. 저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동네 동생 같다 그러실 줄 알았더니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포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이거 정 편집장님께 오롯이 묻어가는 코너고요.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기침은 없으시고 증상이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오셨고요. 마스크는 오늘 깜빡했습니다. 아이고 안 되는데 그런 방송 요새 잘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예, 좀 민망하더라고요. 네. 꼭 쓰고 다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본은 다 지켜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어떤 주제예요? 이번에도 코로나 관련 소식인데요. 한 종교 단체 예배에서 코로나 119가 집단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네, 방역에 맞아요.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 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또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유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네. 국민의 불안감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안 되죠. 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가요. 네. 그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19를 빌미로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려 든다면서 연일 맹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기독자유당은 19대 때 잠깐 그 원내 정당이었다가 지금은 원외 정당인데 정광훈 목사가 후원 회장으로 있는 정당이죠. 네. 구리시청이 지난 6일 코로나1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배, 미사, 법회 등의 종교 행사를 중단해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구리시의 각 종교단체에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받은 구리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예배 중단 요청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예배 제한으로 좀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그걸 또 친절하게 바꿔서 제한을 좀 해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요. 네네. 근데 이걸 본 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가 그 지난주 양주와 여주에서 열렸던 국민대회에서 구리구리구리 구린내가 나는 도시 구리시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시느냐 이게 실제 멘트인데요. 종교 집회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한 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을 막아야 한다면서 구리시장은 청와대를 통해서 예배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15일 광화문 집회와 17일 이천 집회에서도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인 기본권인데 일개 시장이 문재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 버린
버린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구리시의 조치가요. 이 공무원이 임의로 이런 공무원을 자의적으로 보낸 게 아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를 보면 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네.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오늘 내린 그 집회 금지 조치도 이 조항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행정력을 발동한 것을 두고 실황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불안한 것이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 집회, 종교 집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2월 29일 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기독자유당 후원회장 정광훈 목사와 고영일 대표가요. 2월 29일 날 광화문에서 3.1절을 기념한 최대 규모의 집회를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들은 그날 집회를 목숨을 건 투쟁이다. 회심의 승부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박원순 시장이 당분간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 청계 광장에서 이제 그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당장 내일 광화문 보수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가 내일 그 오후에 서울역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그 심재철 대표가 서울시의 이 집회 금지 방침에 대해서 모든 걸 폐렴으로 연결해서 본인들 불리한 건 틀어막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방역이 그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정치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바이러스가 어떤 특정 종교나 특정 정파를 비껴가는 것도 아닌데 네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좀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불안해지면 우리 이런 그 종교인 분들, 정치인 분들이 좀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주셔야 될 텐데 오히려 이렇게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르지 않고 이렇게 국민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19. 네. 약간 코로나119라고 얘기하셔서 제가요? 저는 아이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온 줄 알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19도 지금 다 안 갔는데 119가 또 나면 어떡하지? 근데 제 마음이 너무 긴급해서 119를 부르고 표현을 싶었던 잘못한 것 심정으로. 같습니다. 네네. 이거 정정하고요. 지금 말씀 맞습니다. 종교는 정말 자유가 보장되죠. 뭐 언론, 표현, 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다 있죠. 그렇죠. 정치적 자유도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전제가 민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신천지도 이게 사실 뭐 기독교계에서는 네. 뭐 저 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지만 지금 우리 방송에서 그걸 뭐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종교 영역에서 얘기하면 되고 다만 이 집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상호 감염된 분들이 사실은 다른 나라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또 우리 주거지에서 다른 종교 가진 분들하고 어울려 살고 같이 장 보고 같이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KTX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하신단 말이죠. 근데 민폐가 되면 안 되죠. 정치적인 그렇습니다. 이유도. 그래서 맞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조심해달라라고 하는 이유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면서 자, 청취자 여러분 함께 좀 고민해 주세요. 무엇이 옳은 길인가. 정답을 뭐 독재 정권 시절에야 하지 마. 이랬지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기껏 300만 원 벌금인데 그 벌금 낼게 그러고 하면 참 막기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저는 제일 좋은 것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아주 좋은 이슈 들고 와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함께 생각해볼 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주식의 뉴스 이면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쏙 인터뷰. 네, 자 귀에 쏙 마음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세 심상치가 않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춤하다 싶었어요. 주말에 간만에 나들이 한다. 나들이 했다. 제주에 간 지인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좀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최재욱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네. 지금 이 방송을 시작하기 직전에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네. 어제는 또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참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와서 참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과 같이 좀 어려운 상황을 동참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됐습니다. 네. 자,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네네. 제가 네네. 오늘 좀 놀란 게 뭐냐면요. 네네. 이 1월 20일에 1호 확진자 30대 네네. 중국 여성분 벌써 완치됐고 3차 전세기로 우한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첫 확진자 나왔을 때부터 우리가 예의주시를 했는데 네네. 2월 19일 31번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한 달 동안 네네. 30명이 확진됐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사흘 동안 170여 명이 갑자기 확진이 됐잖아요. 네네. 이렇게 증폭된 이유는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역 실패고요. 네. 정부의 당국이 갖고 있던 기존의 방역 시스템과 방역 이 정책이 실패한 거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지금의 상황을 예견하고 이미 한 달 전부터 의료계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이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조기 진단하고 감시 체계를 빨리 운영해야 된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과 우려와 이 협의를 이제 정부 당국에 요구했으나 네. 지금까지 사실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됐던 바라서 저희 전문가 단체에서도 굉장히 정말 답답하고 또 국민들의 송구한 마음뿐이고요. 네네. 결국 어떤 거냐면요. 지금 초기에 결국 이거 해외에서 들어온 신종 감염병 아닙니까? 네.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이 감염병 환자가 정말 만에 하나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발생하면 그 확진자가 접촉했던 사람을 차단해서 추가 전파를 막는 것. 그게 네네. 기존의 방역 방법입니다. 네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검역에서 놓친 환자 또 이 검역에서 이 관리 대상이 주로 후베이성하고 우한만 입국 금지했고 그 외에 전국 전 지역에서는 계속 환자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입국 제한을 확대하지 않은 이 점에서 지역사회에 이미 전파가 됐을 거다. 그리고 그 부분을 놓친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건 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동일한 상황이니까요. 두 번째로 이 정부 당국이 계속적으로 저번 주만 하시더라도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신규 환자가 더 안 나오네요. 뭐 참 소강 상태에 빠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에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정부가 많이 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요. 통계 오류와 함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계적인 그런 이 수치의 이 오류를 범한 겁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이 확진자 접촉자만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29번 환자부터 시작해서 지금과 같은 발생한 이 170명의 환자들에 대한 검사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네. 이걸 검사 대상으로 확대를 하니까 이렇게 찾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은 환자를 갖고 해보지도 않은 그런 확인하지도 않은 상황을 갖고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라 단정하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조치를 안 한다는 그거의 방역 실패입니다. 네. 무슨 이런 면에서 두 가지 말씀 상황입니다. 이해가 됐고요. 네네. 자, 이제 근데 우리가 검역을 하거나 방역을 하거나 할 때 저야 이제 네.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애초부터 네. 자, 이거 100% 막아내긴 어려울 것이다. 그물 코를 우리가 촘촘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어딘가는 이제 뚫려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네네. 그러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사태가 확 벌어지자 우리가 화들짝 놀라게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의료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예상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교인을 통한 정말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집단 감염 이런 상황이 좀 전염병에서 벌어지는 이 사례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다만 그것이 신천지라는 그 교회라는 것일 뿐이지 네네. 다른 교회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어디라 하더라도. 그럼요. 학교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어떤 특정한 그런 뭐 사례 뭐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이 세미나 장소였습니다. 컨퍼런스였죠. 네, 컨퍼런스홀이죠. 이런 형태, 즉 이 집단으로 모이면서 슈퍼 전파의 양상을 보일 수 있는 환경과 시설과 이 조건이라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증폭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얘기됐던 거고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 환자가 추가적으로 증폭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네요. 뭐냐면은 이런 주말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 가서 뭐 놀러 간다. 예를 들면 이게 운동 경기장일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콘서트장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게 말씀하셨던 이번 사례처럼 종교 집회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곳들은 대부분 다 위험성이 상존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 점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이 청도와 대구 광역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는 이 모든 이 집회 또 이런 모임 행사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람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피해가 클 거라고 다들 생각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국에서 당분간 이번 주말부터 좀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타당한 이 지침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교수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군인들의 감염이 눈에 띄고 있어요. 네네. 제주의 해군 사병, 취사병이라고 나왔고요. 네네. 또 계룡대 공군 이 장교, 또 충북에도 있고 이렇게 이 군인이 감염됐을 경우 군은 좀 특수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집단 생활하고 어떤 조치들이 필요합니까? 그 점 뭐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고요. 네. 그래서 이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 취한 정책이 외출 금지, 그다음에 면회 금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전파 차단 우선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혹시라도 그 발생한 이 장병 환자에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서 혹시라도 있을 접촉자, 확진자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가장 필요한 급선무가 되겠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먼저 확인되고 그 이외에 군이 같은 이제 군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나 군 같은 부대가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이런 발열 환자나 감기 증상으로 시작하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감시 체계와 조기 진단 체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처음에 지금 정부의 방역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계속 바이러스와 싸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과 다른 방식의 또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는 스스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방역 대책, 전략을 짜는 게 앞으로 주요할까요?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네. 지금 같은 뭐 기존에 해왔던 방식, 즉 확진자와 확진자에 접촉했던 사람을 역학조사를 찾아서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빨리 조기 진단하는 건 중요하겠죠. 그건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식만 갖고는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 잠재되어 있는 환자를 어떻게 감시해서 조기 진단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시 체계는 민간 의료기관과 공조해서 조기 진단과 감시 체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시작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시작하니까 그런 분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한 분은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전국 단위에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겠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발생된 환자들이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지금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지나간 곳은 이 병원이 다 폐쇄하고 응급실 폐쇄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병원은 이러한 감염병 사태 정말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됩니다. 폐쇄가 되면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질환도 치료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마지막 보루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진단하는 부분은 공공 부분이 좀 주도해서 할 수 있게 하거나 선별 진료에 관련된 만큼은 이 별도의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 민간 부분하고 협조해서 공조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걸 토대로 하는 방식을 지금 지역사회 전체로 시스템을 이 조기 진단 감시 체계를 빨리 조속히 구축해서 확대 운영하는 것이 지금 최선의 과제입니다. 네, 자 대구와 청도는 지금 이 또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뭐 군 의료 인력을 포함해서 필요한 이제 공공 지원을 다 하겠다라는 정부 방침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음압 병상 이게 꼭 필요하다고 격리를 위한 시설로 꼭 필요하다고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전국에 1027개 병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확진자가 200명이 넘어가니까 물론 완치 퇴원자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수가 폭증하면 이 음압 병상이 모자랄 텐데 이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네. 대구 지역은 이미 음압 격리세에 포화돼서 네.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연히 의학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이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거나 머물러야 할 곳은 음압 격리 병실입니다. 네. 정확하게는요. 근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뭐 그래 된 상황에 이런 재난적인 상황에 대해서 환자가 뭐 엄청나게 많아질 경우에는 네. 그런 재난적인 상황, 위기 상황에는 그나마 갖고 있던 이 자원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플랜, 세 번째 대안, 뭐 이런 대안을 지금 가동해야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시면 있는 1인실이 있습니다. 1인 전실이 앞에 딸려 있는 1인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격리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참초 전파 차단해서 이런 전실이 있는 1인실이라든지 네. 병동 전체를 확보한다든지 교수님? 이런 방식으로 시간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다음에 또 모셔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쏙 인터뷰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이브 비대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6시에 돌아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